네, 조금 쉬고 오셨나요? 어, 사실 앞에서 가족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많이 느끼고 내가 알고는 있는데 또 제일 싸움을 많이 하고 제일 힘들게 하고 제일 상처를 많이 받는 곳이 또 가족이잖아요. 가정이고. 그래서 마음은 이게 참 중요하고 필요한 줄 아는데 이거 이 어려운 걸 어떻게 해야 할지 좀 많이 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근데 그런 가족의 갈등도 있지만 또 이 갈등이 생길 때 우리 집의 갈등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좀 내놓기가 좀 어려워서 혼자만 끙끙 앓고 계시면서 이게 공론화하기 어렵고 개인화하시면서 이 가족의 문제가 조금 갈등이 해결하기 위한 좋은 시기를 놓쳐버려서 이 문제가 만성화돼서 나중에는 누적이 되다 보면 골이 너무 깊어가지고 해결하기가 좀 어려워질 수도 있고 이런 한계를 조금 많이 제가 경험을 했어요. 이런 한계를 좀 경험하면서 우리가 조금 이 문제를 좀 이렇게 편안하게 드러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이게 나만 겪는 거 아닌가 이런 문제 부끄러워서 내놓을 수 없어 이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이게 덮다 보니까 더 문제가 어려워지는 경우를 봤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좀 한국의 그 사회 가정들이 실제로 우리 집만 아니라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 이런 걸 좀 연구를 해놓은 자료를 조금 같이 이렇게 한번 나누어 보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연구 자료를 좀 제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사실 제가 가정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상담을 많이 하면서도 사실은 가정 문제의 현실이 어떤지 그 통계나 또 이런 것들은 그렇게 뭐 연구하는 어떤 그런 사회학적인 측면의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연구 자료들을 이렇게 좀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주로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서 가정에 대한 통계나 이런 것들은 쉽게 나오는데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지에 대한 가족 관계라든지 가족 안에서 어떤 역동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 갈등들을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그런 방법론이나 가족 구조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어떤 연구들은 주로 외국 연구들을 많이 갖다 써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적인 정서에 잘 맞아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은 잘 맞아 들어가고 있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한국에서 가족에 대해서 연구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어떤 분에게 제가 들었는데 그 왜 어려우냐 하면은 한국은 집안 문제는 바깥으로 잘 드러내지 않으려는 문화가 있어요. 그냥 집안 문제는 집안에서 해결해야 된다. 예, 그런 전통적인 가족 중심적인 그런 어떤 문화 때문에 집안에서 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뭐 별거 없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쇼윈도우 부부라는 얘기도 나오는 게 뭐냐 하면은 겉으로 볼 때는 항상 잘 지내는 평화로운 화목한 인고 같은 부부로 이렇게 보여지고자 하는 그런 것이 우리 안에는 이렇게 있죠. 그게 어떤 한계를 넘어가면은 어쩔 수 없이 친구들에게 막 이렇게 이제 뭐 수다로서 풀기도 하고 친한 사람에게 정말 나와 같은 어떤 그런 정말 친밀한 신뢰가 있는 사람한테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서로 얘기를 잘 안 하게 됨으로 해가지고 가족에 대한 조사나 가족에 대한 연구들도 사실은 이제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동시에 이런 어떤 자료들 여러분도 화면에 이렇게 보이겠지만은 몇 가지 자료들을 이렇게 봤는데요. 2015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6년 전의 자료죠. 그죠? 이 가족 변화에 따른 가족 갈등 양상과 정책 과제라는 연구가 하나 있는데 이 연구를 이렇게 할 때도 같은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거의 1000가족이 가까이 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우리나라 여성가족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가서 조사를 하려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겠다고 거절하는 경우를 만나는데 그게 한 10% 정도 돼요. 그 거절 이유를 들어보면은 집안 문제 노출하기 싫다. 이게 거의 그 중에서도 한 반 정도 되고 또 한 반 정도는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귀찮고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또 대답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 귀찮고 시간이 없다는 것은 보면은 사실은 조금은 그 명분이 좀 부정확한데 미루어 짐작하고 보건데 그 안에서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부분들도 같이 이렇게 감춰져 있는 어떤 대답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이렇게 해보게 되고요.
막상 대답을 했다 그래도 집안의 갈등 문제를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지 않으려는 것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좀 이제 그 통계 자료를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텐데, 그것이 아마 좀 숨겨져 있는 우리의 갈등이나 어려움들을 다 드러낸 것은 아닐 거다는 어떤 이런 전제들을 가지시고 이렇게 한번 보셔도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주로 참고한 책들이 이제 그 가족 변화에 따른 가족 갈등 양상과 정책 과제, 그 다음에 2015년 가족 실태조사 분석 연구, 그 다음에 2020년 작년이죠, 사회조사 결과 안에 이제 가족에 관련된 영역들, 이런 거를 주로 참조해서 통계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조금 제시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지금 현실을 한번 알아보고 싶은 거죠. 네. 자, 우선 처음에 가족 갈등은 우리 집에만 있을까? 예. 이제 사람들 가정을 이렇게 방문하거나 만나서 전화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최근 1년간,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물어본 게 아니라 최근 1년간 가족 안에서 갈등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갈등이 없었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설문조사에 질문에 응답한 사람들 중에서 약 32.5%, 평균적으로 보면 그냥 반올림하면 33%죠. 33%가 최근 1년 안에 가족 안에 갈등이 있었다고 대답을 했어요. 33%면 3분의 1입니다. 그죠? 네. 최근 1년 동안에만 조사를 했는데 가족 간의 갈등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고,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가구 형태별, 가구 형태라는 것은 이제 몇 가지로 볼 수 있는데, 1인 가구냐, 부부 가구냐, 부부와 미혼 자녀가 같이 사는 그런 가구냐, 아니면 한부모와 미혼 자녀가 사는 가구냐, 아니면 3세대,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와 엄마, 아버지, 그다음에 자녀들, 이렇게 사는 세대를 3세대 가구라고 이렇게 불러요. 3세대 가구에 따라서 갈등의 양상들이 그 있고 없고가 조금 그 뭐라 그럴까요? 차이가 좀 났는데, 1인 가구는 갈등이, 혼자 사는 가구입니다. 1인 가구와 갈등이 18.6% 나왔어요. 좀 비교적 적게 나왔죠.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혼자 사는데 무슨 갈등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혼자 살지만은 전화로든 찾아오고 찾아가든 가족과 연결이 돼 있죠. 원가족과. 그래서 갈등이 혼자 살아도 전화로 계속 싸우거나 아니면 찾아와도 대판 싸우거나 이런 갈등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지난 1년 동안에 18.6%나 있었다는 것으로 이제 대답이 나왔고요. 그 다음 부부 가구. 부부끼리만 이렇게 딱 남편과 아내 둘이만 딱 살아가는 그 가구에서도 갈등이 36.9%, 약 37% 정도. 상당히 높게 나오죠. 그죠? 어떤 내용들로 싸우고 갈등이 있는지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부와 미혼 자녀들이 살아가는 가구.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 가구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것도 약 33.9%, 34%, 3분의 1이 넘어요. 그 다음에 한부모 미혼 자녀. 좀 낮게 나왔습니다. 23.9%. 그 다음에 가장 높게 나온 가구가 뭘까요? 3세대 가구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그 다음에 엄마, 아빠, 아이들 이렇게 있을 때 이 3세대 가구가 38%, 반올림하면 거의 40%, 10가구 중에서 4가구는, 그러니까 10가구라는 것은 3세대가 같이 살아가는 가구 10개 중에서 3개의 가구는, 적어도 4개의 가구는 갈등이 지난 1년 동안에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이제 보고한다는 거죠. 그만큼 3세대가 살아갈수록 갈등이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는 거고, 부부 가구가 갈등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이 통계에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통계 중에서 남성과 여성이 가구주, 그러니까 가구주라는 것은 그 안에서 주로 생활을 유지하는 데 의지하고 있는 그 주인을 우리가 가구주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가구주가 여성일 경우에는 갈등의 경험이 약 33%. 그 다음에 남성일 경우에는 31%. 가구주가 여성일 때는 가족 갈등의 경험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난다고, 가구주가 남성일 때는 31%, 약간 더, 사실은 크게 차이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연령별로 갈등을 얼마나 경험하느냐 하는 걸 봤는데, 여러분들 연령층에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60대가 갈등의 경험이 가장 많이 나와요. 43%입니다. 그 다음에 갈등의 경험이 높은 연령대가 40대예요. 그 다음에 조금 40대도 좀 낮은 것이 50대. 이 이유를 연구해보는 학자들이 이렇게 봅니다. 50대는 자녀들이 일단 자기 삶을 좀 더 찾아가기 시작을 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갈등의 소지를 좀 줄어드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봅니다. 결혼 내가 떠나기도 하고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20대, 30대는 갈등이 비교적 그래도 이제 적을 때입니다. 18%로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걸 보면은요, 갈등은 우리 집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게 보이죠, 그죠? 말만 안 하지. 통계로 나타나는 것은 어느 정도 축소되어 나타날 겁니다. 아마 통계에 잡히지 않는 갈등은 제가 볼 때는 아마 한 20, 30%는 더 높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사실은 해요. 그리고 또 갈등을 어떤 것을 갈등이냐고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사람들은 그냥 투닥거리는 거는 갈등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고, 다 달라지기 때문에 조금은 더 집안일에 대해서 좋게 보고자 하는 다른 사람 앞에서는 그런 어떤 움직임 때문에 좀 더 축소되어서 나왔다고 우리가 짐작은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갈등은 우리 집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갈등을 가지고 있다면은 이 갈등의 유형들이 뭘지 이제 한번 볼까요? 갈등의 유형이라는 것은 주로 어떤 걸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날까 이런 걸 이제 주로 보는 건데, 최고로 많은 것이 아까 이렇게 볼 때 이제 세대 갈등이었습니다. 세대 갈등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엄마 아버지와 자녀 관계, 할아버지 할머니와 자녀든 또는 손자녀든 이런 어떤 세대 간에서 일어나는 갈등들입니다. 어른과 아이들 사이의 어떤 갈등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게 세대 갈등인데, 세대 갈등이 아까 3세대 갈등이 3세대 안에가 갈등이 제일 많다 그랬잖아요. 이 안에서 3세대 안에서 갈등도 결국은 세대 갈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세대 갈등이 가장 크게 높게 나타나요. 이거는 뭐냐면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도 높은 편에 속하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으면은 할아버지 할머니와 그 자녀들, 그게 직접적인 아이, 그죠? 딸이든 아들이든 한 집에 같이 살게 될 때 그 아이들의 자기 자녀들의 또 손자녀가 있죠, 그죠? 그러면 이 3세대가 되는데, 이렇게 같이 살아갈 때 갈등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그 갈등이 세대 간의 갈등이라는 겁니다. 이 세대 갈등의 공통점은요, 논리는 아주 단순해요. 이유가 뭐냐면은 어른들은 젊은이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내가 경험해봐서 아는데, 또 지금까지 오래 살아봐가지고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게 가장 중요하더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말만 들으면 너희들 인생은 훨씬 고생을 줄일 거고 힘든 걸 줄이면서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다. 결혼 생활도 내가 해봐서 안다. 사회생활, 직장생활 내가 해봐서 안다. 학교도 내가 다녀봐서 안다. 내 말만 들으면 모든 게 잘 풀린다 하는 게 위세대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치관으로 도와주고 싶은데, 젊은 것들은, 요새 젊은 것들은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나도 이제 컸는데 알 거 다 아는데, 경험은 옛날 세대에 비해서, 옛날 세대는 직접 경험했죠. 요즘 세대는 인터넷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어른들이 옛날에 3, 40년 경험하고 우리는 3, 4개월이면 다 경험하는데, 우리 경험이 더 많은데 내가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발 좀 나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제발 좀 내버려 두세요가 핵심이에요. 자유를 달라,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거죠, 그죠? 네. 그런데 이런 반항을 하면은, 이런 주장을 하면은, 자, 요새 젊은 것들은 통 어른들을 우습게 한다. 이제 이렇게 나가요. 네. 근데 젊은 사람들 그렇게 나가면은 저 꼰대라는 말을 해요. 이제. 네. 자기 시대에만 박혀가지고. 이게 이제 세대 갈등이에요. 세대 갈등은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을 해요. 여기 제가 여러분들이 그 공유된 그림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은요, 초등학교 1학년만 되면은요, 생각할 거 다 생각해요. 알 거 다 알아요. 자기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요. 어른들이 볼 때는 아직 아는 게 없는데, 아직 모르는 게 많은데,
아직 경험도 부족한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당연히 아이들 스스로는 엄마 아버지만큼 안다. 어쩌면 더 안다. 더 아는 것을 어떻게 경험하느냐 보면은요. 컴퓨터나 휴대폰을 다루는데 보면 어른들은 여러분 못 다루는 걸 발견을 하거든요.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더 잘한다는 거를 스스로 이제 경험을 하다 보니까 다른 분야도 내가 더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이 취급하는 어른들 눈에서 볼 때는 뭐 또 모르는 게 이 생각이 드는데 아는 척을 하고 뭐 어른 말 안 들으려고 그러는데 아이 입장에서는 어른들이 더 모른다. 그래서 나를 이해도 못하고 이러면서 이제 보이지 않는 갈등이 생기는 거죠. 이게 세대 갈등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형제 자매 간의 갈등. 이 형제 자매 간의 갈등은 프로테이지가 보면은요 21%예요. 적지가 않죠. 이 21%라는 것은 갈등의 전체 갈등 중에서 유형을 나눠보니까 세대 갈등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형제 갈등이 그 다음 순위로 이렇게 오더라는 겁니다. 형제 간의 갈등 안에는 동서 간의 갈등도 형제 갈등 안에 같이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동서 간의 갈등은 저 안에서 21% 중에 한 4% 정도밖에 차지 않아요. 요즘은 동서 간의 갈등은 옛날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겁니다. 자, 형제들끼리 갈등은 주로 일어나는 그 원인들이 보면은요, 부모를 어떻게 모실까가 하나의 원인이에요. 특히 이제 연세 같은 부모가 있으면은 부모를 누가 모시고 어떻게 모실까. 그 다음에 하나 원인이 유산 문제입니다. 상속 문제. 이것이 갈등의 상당한 프로테이지를 차지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있다면은 이게 그 다음에 나오는 가족 기능상에서 오는 갈등과 이제 겹칠 수 있는 건데 뭐냐 하면은, 기능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가족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 행위를 하느냐. 그러니까 뭐 행위라는 것은 뭐죠? 예를 들어서 제사 때 다 모여야 되는데 안 모이는 행위. 이런 거는 이제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거를 크게는 기능이라는 말 안에 넣어요. 그리고 역할이라는 것은 며느리라면 이런 역할을 해야 되고 남편이라면 이런 역할을 해야 되고 형이라면 이런 역할을 해야 되고 동생이라면 이런 역할을 해야 되고 그런 역할에 대한 기대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이제 기능이라는 말 안에 같이 담아요. 가족을 연구할 때는. 그것이 서로 다르다는 거죠. 형은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형 노릇을 못해. 동생이라면은 형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말을 안 듣고 지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이런 게 뭐냐면 형이 가지고 있는 동생의 기능이나 역할이 기대죠. 그런 기대치들이 서로 다르다 보면은 충돌이나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게 이제 형제 자매 간의 갈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부 갈등이 그 다음 순인데 부부 갈등들은 다양한 모습으로서 이제 많이 생겨요. 이 부부라는 것은 결국은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엄마 아버지가 될 수도 있잖아요. 주로 자녀로서 부모님을 어떻게 공양할까가 형제 간에 일어나는 것이 결국은 부부 간의 갈등으로도 오고 그 다음에 자녀 교육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도 생기고 부부 사이에 서로 역할 기대도 생기고 이런 면에서 부부 갈등이 19%, 약 20%에 해당되죠. 그죠? 상당히 높은 프로테이지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꼭 부부냐, 뭐 형제 자매냐 이런 거 계산하지 않고 그냥 가족 전체에서 서로 간에 대한 기대 때문에 생기는 게 참 많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라면 적어도 저한테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고 손자가 이제 덤비는 것 자체도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역할 기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이놈의 기여가 해줬다면 수염 당기는구나 하고 예의 없다 버릇없다고 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손자녀는 이래야 된다 하는 거. 그리고 아이들이라면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자기 애들을 데리고 와서 손자녀를 우리한테 이렇게 보여줘야지 하는 것도 기능 간의 갈등일 수도 있고, 네. 그런 것도 이제 가족 기능상에서 오는 갈등. 이런 것이 주로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유형들의 대표적인 것들이에요. 이런 걸 가지고 주로 집안에서 갈등이나 싸움을 많이 이제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갈등들을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데 이 갈등들을 어떻게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대처를 조금 더 한번 볼까요? 하나만 더 보고 갈등 유형이 얼마나 많이 생기느냐를 가구별로 좀 이렇게 통계를 내놓은 게 있는 것만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다음에 넘어갈게요. 혼자 사는 1인 가구는요, 형제 자매 간의 갈등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요, 비율이.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 간의 비율은 낮게 나타나요.
이게 떨어져 사는데, 왜 이제 형제 간의 갈등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밖에 따로 이제 혼자 살잖아요. 혼자 사니까 부모가 좀 더 챙겨주고 이러면은요, 그것이 형제들 간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형제 간의 갈등을 높이는 또 다른 이유일 수도 있고, 또 혼자 있으면서 가끔씩은 이제 부모와 자녀 간에 너는 밖에서 혼자 사는 것이 왜 생활 리듬이 이러냐부터 이제 어떤 그런 것이 이제 부모와 자녀 간에서 생길 수 있는 갈등인데, 빈도수는 1인 가구에서는 형제 자매 간의 갈등이 훨씬 더 많다. 예를 들어서 요즘 1인 가구는요, 크게 20대와 60대 이상이 훨씬 많아요. 혼자 사는 가구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약 40%가 1인 가구예요. 근데 1인 가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20대와 60대 이상입니다. 60대 이상의 1인 가구는 노부부가 같이 살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이 세상을 먼저 떠났는데 자녀들 집에 안 들어가고 싶어서 혼자 살아가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고요. 그 다음에 같이 살다가 도저히 나는 힘들어서 혼자 따로 살겠다 이래가지고 혼자 사는 것을 포함해서 이제 노부부들이 이렇게 이제 노인 60대 이상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형제 자매 간에도 이런 갈등들 생깁니다. 왜 어머니 혼자 두는데 형은 한 번도 안 찾아가 이러면서 이제 형제들 간에 또 이제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이제 빈도수가 높게 나타난다. 그 다음에 이제 부부 가구, 부부만 딱 같이 사는 가구에서는 당연히 이제 부부 서로 간의 갈등이 제일 1순위로 빈도가 높고요. 그 다음에 형제 자매와 동서 간이죠. 부모님과 관련되어서 다른 형제가 하는 것 때문에 이제 부부 사이에 서로 그걸로 이제 마찰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족 돌봄. 가족 돌봄은 손자들을 돌보는 것도 있고 노인을 돌보는 것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상속 갈등. 집안에 누가 아픈 사람이 있을 때 이런 것도 돌봄이고, 상속 갈등은 어떻게 상속을 받느냐. 나중에 내가 갈등 해결해서 이 상속이나 유산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형제들 간에 자녀가 혼자면은 모르겠지만 자녀가 두세 사람 된다면은 여기 아마 강의 들으신 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좀 있다면은요,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유산 상속을 내가 아무리 공정하게 하고 아무리 최대한 애를 써도 형제 간의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말 나온 김에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요. 언젠가 제가 뉴스에서 한번 봤습니다. 뭐냐면요. 부모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재산을 정말 딱 땅이나 이런 재산들을 감정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감정평가사라 그러죠. 이분들을 불러다가 정확하게 재산을 딱 양등분해가지고 동생과 형한테 나눠줬어요. 혹시 싸울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정확하게 그냥 객관적으로 나눠서 줬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이제 세상을 다 떠났는데 동생이 받은 땅이 형이 받은 땅보다 땅값이 너무 급격하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형이 볼 때는 부모님의 뜻은 공평하게 나누라는 것이 뜻이니까 오른 땅값의 반은 나한테 줘야 된다. 이게 부모님의 뜻이다. 이거였고, 동생은 뭔 소리냐. 처음에 나눌 때 공평하게 나눴으니까 그 뒤에 오르는 것은 유산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해서 못 주겠다.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아들, 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둘의 갈등에. 저 같으면 둘 다 뺐어요. 싸우려고 그러면 같이 막 하는 거 뺐어요. 다행히 저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이러는 것은 해결책이 안 되고, 나중에 갈등 해결에 좀 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등 해결의 구체적인 방법을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이 유산 상속이 그러니까 자녀들이 여러 명이라면은 갈등의 소지가 상당히 크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부모님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은요, 우리 애들은 안 그래요. 우리 애들은 재산 욕심 없어요. 이런데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부모님들이 자세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제가 자꾸 이렇게 가면은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을 또 일으키는 소지가 되니까 너희들 겉으로는 뭐 재산에 욕심 없다 그러면 속으로는 다 욕심이 있지. 이렇게 이제 혹시 얘기하실까봐.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갈등 유형 하나의 빈도는요, 부부와 미혼 자녀가 같이 있는 가족들. 이거는 이제 부부 갈등도 크고 가족 내에서 세대 갈등. 가족 내 세대 갈등이 누굴까요?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 그러니까 아이들이 미혼 자녀인데도 이 미혼이 나이가 어리든 많든 아이들과 부모와의 갈등은 끊임없어요.
이게 62% 정도로 그 정도 차지할 정도로 갈등이 높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들끼리의 갈등은 사실 어떻게 보면 아이가 있으면 더 적게 나타나요. 부부 사이에. 그런데 그게 부부 사이에 직접적인 문제로 갈등은 적은데 자녀 교육 문제로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자녀를 대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부부 갈등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도 당연히 세대 차이로 그런 원인들은 나중에 또 좀 더 자세히 볼게요. 그 다음에 3세대 갈등은 가족 내에서의 세대 갈등.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48%를 차지할 정도로 가족 내에서 세대 갈등이 상당히 이제 높게 나타나더라 하는 것을 통계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갈등이 생기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나라에서는 보면은요, 다른 일반적으로 통계를 보면은요, 차분하게 대화 나누기가 46%로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근데 이게 참 겉으로 들을 때는 참 좋은 해결책일 것 같죠, 그죠? 그런데 실상 내막을 들여다본다면은요, 차분하게 대화 나누어서 갈등이 해결되는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요, 좀 어려워요. 왜냐면 차분하게 대화 나누는 이유가 뭘까요? 차분하게 안 들으면 더 시끄러워지니까. 그래서 누군가는 말하고 누구는 듣는 구조가 생각 외로 많아요, 아직은. 정말 서로 동등하고 서로 평등한 관계라면은 차분하게 대화 나누면서 문제 해결하기가 쉬워져요. 근데 그런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좀은 이런 어떤 거고, 단지 대답을 차분하게 대화 나눈다. 이건 누가 대답을 할까요? 그 가정 안에서 칼자루를 쥐고 있는 사람은 얘기일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냥 참기로 넘어가는 거죠. 그죠? 두 번째가 그냥 참기, 갈등했을 때. 그 다음에 격렬한 논쟁과 소리 지르기도 한 10% 나와요. 그 다음에 주위 사람이나 전문기관에게 도움 요청하기도 5.9% 정도 나와요. 폭력적으로 해결하기 1%. 주위 사람이나 전문기관에 도움 요청하기가 5.9%안 되는요,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포함이 돼요. 그런데 생각 외로요, 우리나라에서는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참 안 해요. 그래서 상담도, 저도 상담을 하지만은요, 가족 문제로 인해서 상담하는 경우보다 개인 문제로 상담을 하다가 보면은 가족 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가족 같이 상담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정말 드물어요. 왜냐하면은 부부가 오든 자녀와 부모가 오든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올까요? 가서 한번 따져보자. 누구 말이 맞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으러 오는 경우가 있지, 정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기보다 외부 도움을 청하는 경우에는 내가 옳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생각보다 이렇게 많아요. 근데 이제 점차 젊은 세대로 갈수록 주의기관, 그러니까 상담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은 조금씩 이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 폭력적으로 해결하는 거 1%, 적지만은 폭력적으로 해결하게 되면은요, 정말 엄청난 후폭풍이 있겠죠, 그죠? 네. 제가 중간중간 좀 쉬면서 해야 되는데 깜빡 잊어버리고 막 나온 김에 쭉 하고, 또 수장님하고 이런저런 또 대화를 좀 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얘기는 시작은 해놔놓고 하다가 보니까 그냥 막 내리 달렸습니다. 요거를 하기 전에 잠시 쉬었다가 좀 할까요? 지금 그래서 갈등을 이렇게 대처해 보니까 우리 가정이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좀 쉬었다가 한 5분쯤 쉬셨다가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